안녕하세요. 당글맘의 레디코 진행하고 있는 당글맘 이유경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전에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6번째 챕터 하고 난 다음에 꽤 오랜만이죠. 네, 중간에 이제 스킨케어 강의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다 끝나서 이제 다시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마지막 편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된 사실에 감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 저녁이고요. 일요일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과연 많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 내일을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제 허는 찾았죠. 네, 치즈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허는 햄과 함께 지내던 씨 창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지만 마음을 놓고 있다가 언제 어느 때 옛날의 비참한 생활로 되돌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변수를 잊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N 창고를 둘러보고 치즈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다시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습격을 당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창고에 치즈가 충분히 있었지만 허는 가끔 새로운 곳에 가서 변화의 조짐을 살피곤 했다. 라고 이제 83페이지에 나옵니다. 허는 햄과 떨어져서 새로운 치즈 창고, N 치즈 창고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그냥 안심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변화,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살피고 있다라고 이라키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허가 결심을 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외부와 격리된 삶을 사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해 놓은 거는 스스로 선택이라는 말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바로 그때 허는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 미로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이 미지의 세상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허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잠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다. 어쩌면 결국 혹시 햄이 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이제 토론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끝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게 어떻게 써놨냐면요. 달려오고 싶다면 조금만 티를 내주세요. 마중 갈 것이고 응원할 것이고 이곳이 당신이 찾던 그곳이 맞다고 큰 소리로 외쳐줄게요. 라고 써놨는데 약간 오글오글 거리기는 하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궁금해하시고 메나테크라는 이 사업에 궁금해하시는 거를 다른 이에게 혹은 저 같은 사업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관심이 있고 지금 그 세상으로 가고 싶으니 마중해 달라고, 응원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보이시죠? 네. 치즈를 따라 움직여라. 그리고 맛있게 먹어라. 네, 치즈를 찾았으니까 이제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맛있게 먹어라. 여기서 제가 이제 PG 서밋이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내일이면은 우리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과 그리고 이제 리더 사장님들이 하와이로 PD 서밋을 떠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PD라고 하면은 이제 성공자의 직급에 달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PD를 이제 지난 1년간 꾸준히 달성을 하신 그런 리더분들을 모아서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다른 것 생각하시지 않고 정말 즐기는 그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은 그곳에서 정말 즐겁게
그 공간을 지나온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맛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기고 오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스폰서사님들 잘 다녀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장 토론입니다. 그 토론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처음에 뭐 네이단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계셨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는 어땠어? 너는 어땠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곳을 이제 보니까 이야기를 나오네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2가지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2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네, 이렇게 2가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변화는 내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하기보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제가 이제 써놓은 이야기는 적극적 수용.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라 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네, 다가오는 변화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것도 물론 현명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변화를 본인이 스스로 일으키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치즈를 옮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내가 아이들에게 새 치즈에 대한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부모에게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부모에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없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 이런 단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 목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생기기 전까지는 방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채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3년을 열심히 노력을 했던 아이가 그 목표가 상실이 되고 난 다음에 방황을 하는 모습들, 우리 대학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구체적인 목표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자녀도 스스로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안젤라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이미 이제 이미 변화가 돼버린 냄새가 나는 오래된 치즈를 어떤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냐 보니까 첫 번째로 구태의연한 생활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즈는 새로운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쩌면 함께 변화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회사에서 요구를 했을 텐데 내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라고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안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회사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변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지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변화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목표 수정, 그리고 뭐 달성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참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래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나왔을 때, 신규 소비자가 나왔을 적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건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그 건의 사항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회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이제 함께 쓰고 스펜서 존슨이랑 참 잘 지낸 분이시죠. 케네스 블랜차드. 네, 이 분께서 당신의 치즈는 안전한가? 라는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10년 뒤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의 10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미로 속을 헤매고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치즈 창고, N 창고를 찾았을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서 2000년을 대비하는 20년 전에 바로 이 책이 세상의 변화에 정말 민감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순간의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편에서 이제 나누었고요. 20년 뒤에 나온 책인 스펜서 존슨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책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당글맘 이유경의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저만의 책을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다음 편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보다 저는 이 책이 훨씬 더 확 와닿더라고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에서 나오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하고 참 연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시간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고 공감되신다라면은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